본격 정혜인 덕질 방송 기승정혜인 진행을 맡은 디어 혜인입니다. 네, 약속드린 대로 두 번째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선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설레임, 두려움, 그리고 기대 반반으로 시작했던 팟캐스트인데요.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팟빵도 다운받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로도 많은 응원의 메시지들 남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그만큼 우리 햇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많아서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또 재밌게 알찬 방송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더 힘내서 열심히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선 남겨주신 댓글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처럼 준이로 입덕하신 분들이 특히 공감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유튜브로 주이킴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팟빵 재밌게 들었어요. 구구절절 어쩜 제만과 같은지 동지애랄까 이신전심이랄까 듣는 내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입덕 계기 여기다 남기면 되나요? 손예진 배우가 멜로드라마 한다기에 봤던 밤누나, 이름도 얼굴도 처음 보는 남자 배우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며 대사를 치는데 표정, 연기, 대사 톤에 심장 쿵 내려앉더라고요. 단번에 와, 저 배우 잘생겼는데 연기 톤 되게 신선하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구나 알게 되었고 다른 연기 그리고 진짜 그의 모습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검색해서 찾아본 인터뷰가 유튜브 퍼프 인터뷰인데 실제 성격은 왠지 깨발랄 할 줄 알았는데 조근조근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진중한 성격이구나. 어떡하지? 성격까지 내 스타일이네. 현망진창 시작임을 예감했고 유대의 연기 모험 보고 연기도 진짜 잘해. 출구 봉쇄 당했지요. 글재주가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입덕 계기 여기까지 적을게요. 다음 방송 유열의 음악 앨범도 잘 들을게요. 정혜인 진짜 좋아. 여기에라도 남겨야지 유유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준이가 처음 등장했던 장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는 그 첫 대사를 입덕 모먼트로 뽑아주셨는데요. 출연했던 그 당신 잠든 사이에 라는 제목을 약간 배우 개그로 작가님이 써주신 것 같은데 정말 어색하지 않게 또 정말 색다른 톤으로 연기를 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언급해 주셨던 퍼프 인터뷰는 영모 개봉 당시에 했던 인터뷰인데 저도 이 인터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보시지 못한 분들은 한번 찾아봐 보세요. 이 인터뷰에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부분은 디어헤인 유튜브 계정에도 올려놨는데요. 여자친구한테 영화 보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남자친구들 그냥 친구들에게 내가 예매했으니까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되게 엄청난 갭 차이를 보이면서 애교 버전과 되게 쿨한 버전으로 얘기하는 귀여운 색다른 햇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인님 입덕 스토리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도 아마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님이 유튜브에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곳에서 마음껏 햇님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지트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이 기승정혜인이라는 방송을 만든 게 진짜 마음껏 신나게 눈치 안 보고 기승정혜인, 햇님 얘기 마음껏 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눈치 보지 말고 신나게 같이 햇님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팟빵으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내 맘 가득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덕매 없이 홀로 덕질 중인 워킹맘이라 외로워하고 있었는데 너무 반가워서 구독합니다. 본격 덕질 방송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제부터 저랑 덕매 1일입니다. 구독, 응원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송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세요. 그 밖에도 프라프라담님, 숀모리츠님, 애플퀸님, 해피햇님, 밀크헤이님, 햇님한 하루님, 구름이를 날다님, 써니탱님, 오전내신님, 인간1호님 많은 분들이 저희 첫 방송을 함께 들어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던 시네마운땡 제작진분의 한 분이신 조천땡님도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 몇 년째 정혜인한테 눈 돌아가서 매일매일 정혜인 얘기만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어줘요. 유유. 공감을 나눌 사람이 없었는데 좋네요. 저 사실 시네마운 땡 제작진 중 한 명입니다. 내용 중 언급돼서 반가운 마음에 크크크. 진짜 성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제가 진짜 한 편도 빠짐없이 들었던 너무너무 좋아하는 방송을 직접 만드신 그런 전문가분께서 저의 이 소박한 기승정예인 방송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또 떨리고 또 기쁩니다. 주변에서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신나게 햇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마운틴 시즌2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주제는 유열의 음악 앨범을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었죠.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코너 속에 작은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팟캐스트 오픈하면서 딱 순위에도 오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팟빵에 있는 방송들도 좀 이렇게 모니터링 차원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너무 주구장창 제 입덕 이야기만 너무 길게 들려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너들도 또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코너를 마련해 봤는데요. 이름하여 주간 정혜인입니다. 한 주간 기사나 여러 가지 떡밥들에 대해서 함께 훑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간 정혜인은 3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었던 햄별업 소식입니다. 혜인님의 인스타그램 업데이트를 이렇게 팬들이 햄별업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에트로 팝업에 등장한 핑크핑크한 혜인님의 사진을 직접 인스타에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이 햄별업 사진도 참 좋았지만 스태프분이 올려주신 인스스 사진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거울 사이로 빼꼼하게 비친 혜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에트로 2022년 리퀴드 페이슬리 캡슐 컬렉션을 담은 팝업 스토어가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벌써 팬분들 중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4월 17일 월요일까지 분더샵 청담동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다녀오시고 인증샷도 많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간 정혜인 소식은 바로 설강화에 함께 출연했던 주동무 김민규 배우님의 인터뷰 속 등장한 햇님입니다. 지난번 박하선의 시네타운 라디오에도 출연하셔가지고 다시 호흡을 맞추고 싶은 배우로 혜인이 형을 언급해 주셨었는데 이번에 산에 맞선 종영 인터뷰에서 혜인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드라마 너무 잘 봤다고 잘 돼서 너무 축하하고 좋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롤모델이 정혜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예전에 혜인님 인터뷰 보면은 이재훈 배우님이라든지 박정민 배우님이라든지 박해일 배우님, 신하균 배우님 이렇게 본인의 롤모델을 많이 언급해 주셨었는데 이제는 그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혜인님도 누군가의 어떤 배우의 롤모델로서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게 참 뿌듯하고 괜히 제가 기쁘더라고요. 진짜 형함이 뿜뿜한 우리 혜인님의 모습 너무 멋지고 두 분이 막 이번에 서로 분식차, 커피차 같은 것도 주고받고 서로 설강화 이후에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민규 배우님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사실 설강화에서는 조금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역할이었고 마지막에 격찬아 우리 가서 술 한잔 하자 했는데 결국 같이 한잔 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슬픕니다. 네. 다음 작품에서는 둘이 조금 더 친숙하고 편안한 사이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기대하면서 김민규 배우님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주간 정혜인 소식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기쁜 소식인데요. 드디어 설강화 블루레이 제작에 이어서 코멘터리가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와.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설강화 블루레이 모두 다 주문하셨나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드라마 블루레이를 막 기다려서
주문까지 해본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막 가수요에도 참여하고 카페에도 가입하고 우수 회원 인증도 받고 이런 경험은 제가 또 햇님 덕분에 처음 해보는 거라서 굉장히 막 약간 애태우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코멘터리가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봄밤 코멘터리 다들 보셨나요? 봄밤 블루레이 사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그 드라마를 촬영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배우님의 그 멋진 음성으로 함께 들으면서 방송을 본다는 게 또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JTBC에서도 제티 스포일러 그 코멘터리 비디오가 유튜브에 올라왔었죠. 근데 그게 1회부터 4회까지만 올라왔었어요. 사실 설강화의 어떤 변곡점이 5회라고 생각하는데 인질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유일한 이 소감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종영 인터뷰랑 FNC에서 올렸던 수호야 그동안 행복했어 라는 그 설강 마지막 촬영 비하인드 영상이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좀 짧게 코멘터리 해주셨었는데도 되게 좋더라고요. 디즈니나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자컨으로 만들었던 콘텐츠들은 되게 초반에 방송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찍었던 영상이라서 특히나 엔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엔딩까지 모두 다 이제 공개가 된 상황에서 수호의 입장에서 혜인님이 들려주실 그 코멘터리가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혹시라도 설광화 블루레이 아직 구입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5월 정도에 추가로 선입금을 한 번 더 받을 거라고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실 비용이 저렴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뭐 영화를 10번 본다. 프라닭을 10번 시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저희 가족들에게 비밀인데 2개 구입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작이 되려면 그 선입금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되게 그게 조금 수량이 많이 높아서 처음에 제작 여부도 조금 불투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2개 구입했는데 제작돼서 너무 기쁘고 또 기다려야 하지만 또 그 기다리는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강화 블루레이 기다리고 있고 또 코멘터리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최근에 제가 시동 블루레이도 구입했는데요. 시동 재밌게 보신 분들은 그 블루레이도 구입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저는 되게 가성비가 좋은 쇼핑이었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네. 영화 블루레이는 제가 처음 구매해보는 거라서 설정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코멘터리 온 하고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영화를 볼 때 이제 뭐 감독님이나 박정민 배우 그리고 우리 혜인님 그리고 그 프로모션에 많이 참여하시지 못했던 마동석 배우님도 나오셔서 같이 막 영화 얘기들 많이 나눴고요. 또 혜인님에 관련된 나올 때마다 너무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연기와 관련된 이야기 또 고두심 선생님과의 호흡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재밌게 많이 깨알같이 들려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시동 블루레이도 지금 예스24나 뭐 알라딘 뭐 이런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상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유열의 음악 앨범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이 음악 앨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진짜 막막할 정도로 너무너무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저는 출발 비디오 여행이나 뭐 방구석 1년을처럼 영화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드리기보다 오롯이 우리 햇님에게 포커스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영화 타임라인부터 살펴볼게요. 이 영화는 2019년 8월 28일에 개봉을 했는데 실제 촬영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봄밤보다도 더 먼저 촬영을 했고요. 밤누나 바로 다음에 촬영했던 작품이 바로 이 유열의 음악 앨범입니다. 여러 인터뷰들에서 정지우 감독님이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밤누나 때문에 혜인님이 막 이렇게 핫해져서 캐스팅한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밤누나 이전부터도 굉장히 눈여겨보셨다고 하셨고 박하선님이 지금 시네타운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박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시네타운에 출연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처음 미팅을 하고
햇님이 너무 이제 감독님에게 반해서 먼저 전화번호를 땄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두 분이 성도 같으시잖아요. 두 분 다 정씨시고 또 차분하고 진중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결이 맞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라디오 들었던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밤누나 이후에 굉장히 해외 스케줄도 많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전 미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정 감독님이 무려 햇님의 팬미팅에 때까지 해외 팬미팅이라고 들었어요. 싱가포르였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직접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시간을 만들 만큼 굉장히 또 적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분의 케미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햇님과 고은 배우님의 케미도 너무 좋지만 이 감독님과 햇님의 케미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두 분의 케미를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방송 중에 하나가 그 라디오 방송인데요. MBC FM 영화음악 정은채입니다. 두 분이 출연하셨었어요. 굉장히 다른 라디오에도 많이 출연하셨었는데 이날 되게 재밌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원래 대부분 이런 방송 같은데 출연하면은 배우들이 이제 좀 스포를 많이 하고 감독이 옆에서 하지 말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날은 감독님이 스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그 당황하고 막 홍보팀과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는 그 혜인님의 모습이 그 보이는 라디오에 찍혔거든요. 그 되게 재밌었고 두 번째는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그 정은채 배우님이 그때 DJ셨는데 한번 이렇게 시켜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음성으로 들려드려 볼게요. 듣고 오시죠. 그러면 FM 영화음악 정혜인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FM 영화음악 정혜인입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정말 큰일 났네요. 네, 들으셨죠? 그 FM 영화음악 정혜인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와 정말 와라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영화가 라디오와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라디오 방송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는데 모티브가 됐던 방송 유열의 음악 앨범은 이제 없어졌고 그 이현우의 음악 앨범에 출연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진짜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KBS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팟캐스트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방송은 링크는 있는데 링크가 깨져 있어가지고 들어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 방송을 진짜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이현우의 음악 앨범뿐만 아니라 박원의 키스 더 라디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은채 영화음악 그리고 시네타운 그리고 컬투쇼 굉장히 많은 라디오에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감독님하고 출연한 방송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FM 영화음악 보이는 라디오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무래도 그 정은채 배우님이 정지우 감독님과 좀 연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감독님이 원래 되게 좀 쑥스러운 굉장히 많이 타시잖아요. 저희가 다른 콘텐츠들 찾아보면. 근데 이 방송에서 굉장히 그래도 조금 더 유쾌하고 좀 편안한 모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정은채 배우님 자체도 그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방송들 진행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너무 재밌게 들었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최하정의 파워타임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로 이동하면서 그 방송을 찾아서 들었었는데 막 소소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직전에 이제 막 혜인님이 동생이랑 같이 제주도에 다녀오셨었나 봐요.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 뭐 먹었냐, 뭐 갈치를 먹었다. 갈치가 너무 비쌌다. 뭐 돈은 누가 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 막 이제 영화 개봉하는 날 즈음이어가지고 분위기도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밝은 분위기로 그 진행되는 그 방송도 낮 12시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텐션이 높은 그런 방송이어서 그 최하정의 파워타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홍보 활동보다 일단 먼저 제작 발표회 영상을 또 제가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 제작 발표 영상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시작부터 일단 심쿵해요. 시작할 때
이렇게 그 포토월에서 사진을 찍는데 일단 그날 혜인님의 착장이 너무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 검정색 수트에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원래 혜인님이 되게 머릿결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보다 보면은 그 머릿결이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머리 그 쉐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머리의 모양이 너무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워서 가끔 어떨 때 보면은 좀 약간 면봉 너무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이렇게 머리랑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들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특히 생머리를 했을 때 그 머리 쉐입이 굉장히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이날은 일부러 그렇게 연출하셨는지 굉장히 좀 부스스한 머리를 이렇게 연출했어요. 그래서 되게 복슬복슬한 강아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고은 배우님의 그날 되게 플라워 원피스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올림머리? 약간 낮춰서 올림머리 이렇게 머리를 되게 차분하게 하셨는데 그 두 분의 이 밸런스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뒤에 노란 배경으로 그 유열의 음악 앨범 그 포토월에서 두 분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너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런 사진이 사실 되게 어색하게 찍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둘이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일단 사진도 예쁘게 나왔고 근데 그 착석을 할 때 여기서 진짜 심쿵했어요. 앉을 때 자기 의자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딱 돌려서 고은님이 앉을 의자를 먼저 보고 거기 의자에 그 마이크가 놓여져 있으니까 그 마이크를 딱 들어가지고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디어인 계정에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캐스팅 비하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기서 이제 김고은 배우님이 살짝 울컥 하셔요. 근데 그 울컥할 때 고개를 살짝 돌려서 혜인님한테 나 어떡하지 망했어 라고 이제 눈물을 보이면서 살짝 우는데 갑자기 이제 그 화면이 그 빈 의자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미 혜인님은 벌떡 일어나서 그 휴지를 가지러 간 거죠. 그래서 와서 휴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막 말을 하고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계속 이렇게 바라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둘의 케미 그리고 혜인님의 배려심 이런 것들을 그 짧은 영상으로도 사실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제작 발표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 발표 이후에 당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또 재밌게 봤던 그 인터뷰는 바로 연예가 중계 인터뷰인데요. 그날이 혜님이 연예가 중계에 처음 출연하신 날이래요. 그래서 같은 이제 착장으로 나와요. 부슬부슬, 복슬복슬 머리로 검정 수트 차림으로 나오는데 그날 이제 인터뷰 내용도 되게 재밌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연예가 중계에서 이 인형 있잖아요. 토끼 인형 이렇게 밑에 손으로 누르면 귀가 이렇게 뻘떡뻘떡 이렇게 일어나는 그 인형을 준비해서 혜님과 고은 배우님께 씌워드리고 이제 팬들을 위해서 모닝콜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굉장히 쑥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음원 들려드려 볼게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거 맞아요?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요? 다음 차례인 내가 너무 두렵다. 아니, 일어나다가 저 죽겠어요, 진짜. 네, 듣고 오셨죠? 정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이러다 제가 죽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정과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부르르 약간 떨면서 마무리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낙에 막 실시간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뜨니까 연예가 중계나 한밤의 TV 연예나 이런 방송들이 좀 이제 전처럼 많이들 찾아보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몇 년 뒤에 이제 찾아본 거긴 한데 연예가 중계 길거리 인터뷰 맞나요? 길거리 인터뷰? 거리 인터뷰 하는데 그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꼭꼭 찾아오세요. 그거는 저는 처음에 유튜브로 짤로 보다가 웨이브를 통해서 본방송을 다 봤는데 풀 버전을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거리 인터뷰에서 희대의 명대사가 나오죠. 정해인을 본 실물을 본 소감을 들려달라는 얘기에 길에서 만난 팬분이 정혜인 씨를 실물로 영접한 소감을 정말 생생하게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눈에 별 박은 것 같고요. 눈에 별이 코가 에베레스트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분께 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별 박은 것 같고 코가 에베레스트 같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겨주셨는데요. 아, 진짜 저 아직까지 실물을 본 적은 없어서 진짜 실물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아마 그 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별 받고 코에 에베레스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엄청 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한여름이어서. 근데 또 그날 청남방 같은 걸 입으셨거든요. 근데 되게 땀을 뚝뚝 흘리시는데 전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청량하게 땀을 흘리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꼭 한번, 음성도 들으시지만 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배우 덕질을 처음 해봐가지고 이런 영화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잘 모르는데 그 극장마다 약간 관객과의 대화 같은 것들을 이벤트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이브 챗이라든지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메가토크, 그리고 무비 토크인가요? 그 이제 네이버 영화에서 하는 또 그 방송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것들 몇 가지 나눠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박경림 님이 진행하신 그 무비 토크예요. 그때 이제 당연하지 게임도 하고, 그 유열 님께서 직접 이제 라디오로 전화 연결하셔가지고 즉흥적으로 그 유열의 음악 앨범 당시에 그 시그널 음악에 맞춰서 오프닝 멘트를 하는데, 그 오프닝 멘트 굉장히 좀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그 분위기가 엄청 숙연해졌어요. 숙연해지고 햇님과 고은님 모두 되게 감동해가지고 정말 약간 울먹울먹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약간 보이는 라디오 컨셉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방송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고, 박지선님, 네, 좀 마음 아프죠? 네, 고 박지선님이 진행해 주셨던 그 라이브 챗,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그 관객분들 그리고 오시지 못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카톡을 나누면서 진행하는 그 방송이 있는데, 그것도 진짜 풀 버전을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막 일부러 오답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뭐 보이나요가 정답인데 뭐 보이냐, 뭐 보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오답들을 일부러 막 보내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웃겨가지고 되게 막 빵 터지는 혜인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때 관객분들이 하셨던 질문 중에 너무 재밌었던 게, 혜인 오빠는 왜 혜인 오빠예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막 엄청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참 생각하더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셔서 그렇다라고 이제 또 되게 진심을 담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챗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영화적으로 가장 좀 의미 있었던 그 무비 토크는 저는 메가 토크인 것 같아요. 그게 메가박스에서,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다른 방송보다 조금 더 늦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현장에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막 20번, 30번 보신 분들도 와 계셨어가지고 영화에 대한 어떤 질문들도 되게 좋았고, 그때 여러 가지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찍고 싶은 장면이 있냐라는 질문에 이제 햇님이 처음에는 그 달리기 장면을 얘기를 했다가, 사실 이건 다시 찍고 싶지만 다시 찍을 수 없는 장면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금 더 얘기가 깊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키스씬을 다시 찍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촬영 당시에 굉장히 좀 조용하고 막 침 삼키는 소리 정도도 다 들릴 만큼 되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어색하고 서툴러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찍고 싶다고 하는데 막 팬들이 막 난리가 나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혜님은 다시 찍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김고은 배우는 다시 못 찍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어떤 질문 중에 만약에 라디오 DJ가 된다면 어떤 방송을 진행하고 싶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혜인님이 심야 방송 DJ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듣다가 스르륵 잠드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팬분들이 잘 자요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또 우리 혜님은 또 뭘 해달라고 하면은 진짜 빼는 법이 없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진짜. 그 잘 자요를 또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잘 자요 할 때 그 양옆에 있는 김고은 배우와 그 정지일 감독님의 그 리액션이 또 너무 재밌습니다. 김고은 배우는 막 절레절레 고개를 살짝 흔들고, 감독님은 막 머리를 막 쥐뜯으세요. 근데 막 그 반응이 막 아 싫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아이고 참 너란 녀석 막 약간 이런 그런 애정이 묻어나는 리액션들이라서 되게 재밌었고, 아까 제가 연예가 중계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게릴라 인터뷰 이후에 이제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또 이제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때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놓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이 방송이 나간 이후 검색어 1위는 정해인일 거다. 근데 이제 예 아니요인데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심지어 심호흡을 하는데 거짓으로 나와서 되게 막 엄청 따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귀엽고, 질문을 총 3개를 하는데 앞에 2개가 다 거짓으로 나와서 이제 거짓말쟁이로 등극을 했다가 뭔가 고장난 것 같다. 내가 지금 맥박이 엄청 빨리 뛰어서 계속 다 거짓으로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마지막 질문은 촬영하면서 그 상대 여배우의 연기에 심쿵한 적이 있다 였는데, 그때 이제 또 진실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당황해하고 이거 AI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가 중계 풀 버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아까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제일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입덕을 좀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혜님의 영화를 스크린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시동도 그렇고 유열의 음악 앨범도 그렇고 다 넷플릭스로 봐서 그 큰 스크린으로 그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거든요. 또 제 개인적인 TMI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 미수제과로 나오는 그 곳이 그거 아세요? 원래는 기름집이었대요. 그 바로 옆에 영화에도 나오는 제일 기름집, 그 기름집의 한 켠을 이제 그 미수제과로 그 영화 미술팀에서 만들어서 그 영화 촬영을 위해서 썼다고 들었는데, 그 미수제과 모습이 지금 제가 이제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있는데 되게 똑같아요. 그 어떤 언덕배기에 있고요.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제가 운영하는 지금 매장도 되게 오래된 옛날 골목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심지어 예전에 기름집이었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기름집이었다라는 거는 그 영화 개봉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티저 포스터 그 고은 배우님이 약간 노란색 원피스 입고 앞치마하고 현우가 뒤에 서 있고 매장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한 7월 정도에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보고 이렇게 캡처를 했었어요. 그래서 캡처해서 제 계정에도 올리고 여기 너무 우리 매장 같다 하면서 봐야지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처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고, 꼭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어떤 영화제든 아니면 뭐 재개봉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영화를 꼭 한번 다시 보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나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정해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정해인을 좋아한다라는 거가 그냥 단순히 어떤 외모를 좋아하거나 그 스타일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사실 정해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고, 물론 처음에는 작품 속 이런 캐릭터로 배우님을 처음 접하게 되지만, 사실 이 덕질이 계속 지속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배우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기에 대한 신념, 인생에 대한 어떤 생각, 가치관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 유열의 음악 앨범 무대 인사라든지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관객과의 대화 이런 곳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되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영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를 어떤 영화적인 구성 그런 거를 막 촘촘히 막 하나하나 따져서 어떤 반전 포인트를 찾거나 개연성이 막 꽉 짜여져 있는 그런 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좋은 영화라기보다는 중간중간 그 비어있는 이야기들을 본인의 어떤 경험과 본인의 생각으로 좀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준이로 입덕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16부나 되는 그 드라마에서 하나하나 사건들을 이어나가는 그런 캐릭터와 2시간 남짓한 시간 안에서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들을 다루다 보니까 집중도나 몰입도는 확실히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고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이제 2번째 다시 보게 되고, 또 3번째, 4번째, 5번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유열의 음악 앨범은 제가 이제 어디 가서도 나의 인생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그 리뷰 영상 중에 되게 좋았던 영상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영상 제목이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오히려 그런 개연성이라든지 스토리가 조금 비어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좀 시간이 흐른 뒤에 현우나 미수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다시 떠올려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리뷰를 본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되게 모든 일들을 다 촘촘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이랬고 저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맞아 그랬어. 그 기억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다시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유열의 음악 앨범을 이제 주변에 제가 많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다녀요. 제발 봐주겠니? 주변에 제가 이제 영화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 영화는 한국의 1000mm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 유열의 음악 앨범만큼이나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1000mm인데요. 그 1000mm도 사실 그 두 주인공이 끊임없이 어긋나고 헤어지잖아요. 어긋나고 헤어지고 어긋나고 헤어지고, 근데 그 둘을 이어줬던 그 매개체가 등려훈이라는 가수와 그녀가 불렀던 그 노래였는데, 미수와 현우도 마찬가지로 그 둘이 어긋나고 헤어졌을 때 그 둘을 이어주는 그 매개체가 바로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라디오 방송이었고, 또 그 방송을 통해서 둘이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장면을 놓쳤어요. 제가 사실 지금은 그 달리기 씬만큼이나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 영화 중간에 현우가 그 보이는 라디오 스텝이 되기 위해서 이제 캠코더 촬영을 연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미수가 현우를 찍어주죠. 그래서 펩시 티셔츠를 입고 그 사진 인화를 하는 현우를 찍어주는 장면에서 현우 씨, 뭐 제가 입고 있는 이 펩시 티셔츠 뭐 잘 어울리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되게 좀 뻘쭘해한다 그래야 되나? 쑥스러워하면서 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거 뭐 내가 달라 그러면 줄 거냐라고 얘기할 때 그럼이라고 대답할 때 그 말투와 표정이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또 설레어하면서, 그게 정말 연기와 그 실제 말투 이런 게 정말 미묘하게 섞여 있는, 정말 아마도 정혜인의 말투가 저런 말투가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캠코더를 찍는 미수를 카메라로 사진을 찍죠.
현우가. 그리고 그때 찍었던 그 사진을 그 사무실 천장에 붙여놓고 이렇게 누워서 바라보는 장면. 그 장면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현우의 대사로 등장했던 것 같아요. 현우가 나는 사실 많은 게 필요 없고 강력한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나한테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해주잖아요. 그 장면이 사실 이제 뭐 대사 자체도 명대사지만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게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밀밀 아까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실까요? 천밀밀 꼭 한번 보시고 이 영화와 유열의 음악 앨범 어떤 부분들이 닮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화 장면들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영화 구성이 1994년, 1997년, 그리고 2000년, 2005년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연도별로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994년 이제 우리 현우가 등장하죠. 빵집으로 나타나서 두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빵집에서의 그 현우의 별명이 두부가 되는데요. 사실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저는 94년은 그렇게 재미있는 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중요한 그 영화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알콩달콩 연애도 하고 이별도 있는 2005년도를 되게 좀 좋아했었는데, 영화를 다시 보고 또 다시 볼수록 이 1994년이 정말 현우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장면들 중에는 그 무스로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는 장면 되게 귀엽고, 그리고 사실 이 94년도에 그 은자 언니가 그 미수의 머리를 이렇게 좀 묶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현우네 집에 붙어있는 사진집이랑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은자 누나가 미수의 머리를 묶어주는 그 모습을 현우가 아마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사진, 그 윤민의 집 사진집에 나오는 그 전문각 선생님 사진을 그 방 한 구석에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2005년도 현우네 집이 나왔을 때 그 미수가 그 전화 메시지 받으러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을 보는데, 그때 이 94년에 찍었던 사진들이 막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면 현우가 굉장히 좀 밝아져서 그 나쁜 친구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막 제목도 붙이잖아요. 막 케이크에다가 뭐 나라라 병아리 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 케이크 이름도 짓고, 되게 그때 그 친구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현우와 미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 그런 아련한, 그래서 그 대사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 2005년도에 그 키스씬 나오기 직전에 현우가 뺏기지 않으려고 나는 이 사진을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너무 좋은데, 그 장면에 등장하는 사진들이 그 94년에 찍었던 사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7년에 이제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현우와 미수가 재회를 하죠. 책방에 할머니를 이제 업어다 드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미수제가 앞에서 미수를 만나고, 미수가 이제 수제비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내일 나 군대 가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미수를 집에 데려다 주고 이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잘 갔다 와, 연락할게, 헤어지는데, 미수가 용기를 내서 현우를 이제 집으로 오게 해서 둘이 같이 이제 상에다가 맥주를 이제 까서 먹는데, 그 맥주가 폭발하죠. 김고은 배우님이 하는 그 인터뷰를 다시 들었었는데, 그 맥주가 이제 촬영할 때 실제로 썼어야 됐기 때문에 그 맥주가 무알콜 맥주였대요. 그래서 거품이 잘 안 나가지고 그 거품을 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고. 그 맥주가 터졌을 때 그 둘이 그 약간 묘한 감정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막 당황해하면서 막
아무거나 막 얼굴을 닦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근데 그 옷에 그 끄슬리는 그 실을 라이터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불태워주면서 그때 이렇게 막 간질간질하는 그 현우의 표정이 있어요. 그게 진짜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97년의 현우의 그 되게 설레어하는 그 표정이 있어요. 네, 그 장면 진짜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네 둘의 첫 키스가 있는 것도 바로 1997년이죠. 그 첫 키스 이전에 그 손잡는 장면도 되게 좋아요. 나 네가 그때 사실 안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너무 돌아가고 싶었는데 보호 감찰이 끝나고 그런 현우의 아픈 이야기들 들려주면서 둘이 말없이 손을 꼭 잡죠. 되게 순수한 그 진짜 풋풋한 첫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군대로 가는 현우를 위해서 미수가 그 천리안 아이디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둘이 이제 뽀뽀죠 사실 첫 뽀뽀를 하는 그 장면 때 97년은 진짜 뺄 장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97년은 정말 너무나 완벽한 그 둘의 재회부터 다시 헤어지는 그 과정까지 사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컬투쇼 이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들었는데 그 DJ 김태균님께서 둘이 뭐 밀당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혜인님이 대답하셨던 게 자발적인 밀당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억지로 둘이서 헤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항상 그 94년에도 그 현우의 친구들 때문에 그리고 97년에는 군대 때문에 2000년에는 그 불의의 사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또 그 미수가 또 워낙에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여서 그 사고와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좀 흐지부지 됐었고 2000년에는 영원한 사랑 음악이 나오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비밀번호를 찾고 너무나 만세하면서 기뻐하는 그 현우의 모습 2000년은 그런 장면으로 좀 기억이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2005년에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벌써 편집된 분량만 거의 30분, 40분, 거의 5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열의 음악 앨범은 아무래도 얘기 나눌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실 지금 비긴 어게인 얘기도 하나도 못했고 해피투게더 얘기도 못했고 가치펀딩 얘기도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보 그 마리끌레르 화보 이야기도 못했고 제가 다녀온 헨지술리의 이야기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더 유열의 음악 앨범으로 다음 에피소드도 진행을 할게요. 이번 에피소드 들어봐 주시고 유열의 음악 앨범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 많이 나눠주시면 제가 또 그 이야기들도 같이 포함해서 다음 주 에피소드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유열의 음악 앨범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는요. 햇님이 정말 이 유열의 음악 앨범 홍보 활동하면서 진짜 노래를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제가 세보지는 못했는데 진짜 최소 30번 이상은 노래를 부른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제일 짧게 부른 음원이 있습니다. 그 멜론 라디오에서 임재범의 너를 위해를 부른 그 음원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짧아서 뭐 저작권 저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나 달콤하게 불러주셔서 사실 이 음악이 그 노래방 금지곡이잖아요. 원래 남자들이 부르면 다 막 약간 막 이런 노래지만 역시 우리 햇님이 불러주는 너를 위해는 너무나 스윗합니다. 네, 끝으로 요 음원 들으시면서 이번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유열의 음악 앨범 두 번째 에피소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임지범 씨의 너를 위해 정말 애창곡입니다.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한 3초 정도?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은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